네,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네, 그렇죠. 이 상식, 시사도 배우고요. 네네. 또 면접에도 대비할 수 있는 취업엔 시사 코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시사 IQ를 팍팍 올려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원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지난주에 저희가 아쉽게 다 마치지 못한 맞아요. 주제가 있었어요. 네. 일단 올해 뭐 여러 가지 선거들을 앞두고 저희가 정치와 관련된 시사상식 함께 했었는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석패율 제도부터 저희가 좀 복습을 간단히 해볼까요? 네. 예, 다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석패율 제도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 정당의 비례대표 중 그 특정 번호의 지역구 후보를 서너 명 이제 후보를 올려놓고 같이 등재된 중복 출마자 중에 당선된 사람은 제외해놓고 떨어진 사람 중에 아깝게 떨어진 사람, 그러니까 네. 석패한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하는 제도죠. 잠시 맛배기로 또 독일식 정당 명부제도 알아보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하셨을 때 예. 석패율 제도보다는 예. 이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좀 더 맞지 않나?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오바 같고요.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예. 현행 제도에 과대 대표되고 과소 대표되는 그 제도에 상대적으로 그런 비율이 좀 적다. 네. 예, 이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예. 준비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네. 예, 이 그림은요. 그 지난 18대 총선 결과를 본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비중입니다. 한나라당의 경우 지역구 득표율이 43.5%고 정당 명부 득표율이 37.5%인데 비해 의석 비중이 51%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비슷하죠. 그런데 민주노동당의 경우 지역구 득표율과 정당 명부율 비해 의석 비중이 1.6% 적습니다. 이건 큰 정당은 과대대표되고 네. 작은 정당은 과소대표된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전국구라고 해서 예. 지금보다 이것이 훨씬 더 심했어요. 그래서 2001년에 헌재에서 1인 1투표제는 위헌이다 결정이 나서 지금처럼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을 이제 1인 1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효 투표수 3% 이상을 득표했거나 그 지역구 국회의원 5석 이상 차지한 정당에게 득표 비율에 따라서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석을 배분하도록 한 것이 지금 현행 법인데요. 네. 그렇게 해도 과소대표되는 것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식 정당 명부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독일식 정당 명부제는 지금 우리의 방법과 많이 다른 건가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 이제 송상은 당, 박재권 당, 최유한 당이 있습니다. 네네. 이 각 정당의 득표율이 예를 들어서 송상은 당은 50%, 박재권 당은 46%, 네. 최유한 당은 이제 4%라고 했을 때 네. 비례대표 배분 기준 5% 이하니까 최유한 당 4%는 제외되고 전체 그 송상은 당과 박재권 당 두 사람의 그러니까 두 당의 의석수가 가령 96석이라. 네. 그러면 50% 대 46%니까 각각 50석하고 46석 가져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송상은당 지역에서 30석이 당선됐다. 네. 30석이 당선됐다 그러면 나머지 50석을 가져가야 되니까 20석 가운데 그 20석을 비례대표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송상은당에서 50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네. 넘어서 52석을 얻었다, 지역에서. 예. 그럼 비례대표를 안 가져가고 네. 그냥 52석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어느 한 지역에서 저와 같이 이렇게 한석, 그러니까 최유한당이 한석을 차지했다. 네. 그러면 의석 배분 기준 5% 미만인 4%지만 예. 그 지역구 의석은 인정되기 때문에 한석 마저 가져가게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독일의 국회의원 수는 선거 때마다 달라져요. 딱 고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최유한 당은 2석 가져가는 건가요, 토탈? 아니죠. 한석 가져가는 거죠. 한 석인데? 아니요. 5% 이상 돼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면 못 가져가. 4%가 못 가져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언뜻 들어보니까 이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좀 어떤 그 민주주의에 맞게 민의를 좀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기존 정당들이 뭐 반대해서 그런가요? 왜 이거를 도입이 어렵습니까?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도입하면 지역구 그 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1대1이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회의원 수가 299석입니다. 예. 이 중에 그 지역구는 243명, 네. 그리고 비례대표는 56명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식 정당 명부제 실시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243명, 비례대표도 243명이 되든지 하여튼 이렇게 하기 위해 선거에 비례대표석을 대폭 늘리든지
지역구를 대폭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 논의된 건 아니고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그렇군요. 또 팍 줄이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참 시간도 부족하고 예.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어떤 제도가 되든 간에 네네. 어떤 그 운영의 묘를 좀 잘 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의 카톡 좀 몇 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요즘 들어 신문에 오르내리는 정치 테마주가 뭔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예, 갑자기 정치 테마주를. 요때 항상 나오잖아요. 네, 네. 요때 딱. 예. 네. 사실은 이 정치 테마주는 주식 쪽이고 정치랑 관계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 개념부터 알아보죠. 정치 테마주라는 것은 증권 시장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 정치인이랑 특별한 관계가 있다.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일반인들, 시민들 사이에 예.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또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송상은 씨가 네네. 현빈 씨랑 부부예요. 오, 네네. 예, 입지져주지 괜찮네요. 마시고. 네. 예. 근데 송상은 씨가 어떤 네. 기업을 운영을 해요. 예를 네. 들어 이제 뭐 편의점을 운영한다고 봐요. 아, 예, 예. 근데 현빈 씨가 이번에 대통령을 출마합니다. 오. 인기도 좋습니다. 좋아,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생각하기에 와, 현빈 씨가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부인 송상은이 하고 있는 유통업계, 편의점이니까 유통업계를 밀어주겠구나. 그렇지. 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 유통업계 주식을 막 들이서 삽니다. 그럴 수 있지. 네네. 예. 그러니까 막 주가가 막 뛰어요. 맞아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빈이 아니라 박현빈이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했다. 그럼 네. 이번에 다시 다 내다 팝니다. 예. 그럼 주가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떨어집니다. 예, 이것이 바로 그 정치 테마주의 현실입니다. 예. 그럼 이게 좋다 완전히 말았네요. 너무 충격적이었나요? 좋다 말았어요. 너무 충격적인데요? 네, 네. 그래서 예. 그 송상은 씨 예를 들어서 송상은 씨의 유통회사 주식을 몇몇 사람이 미리 알고 내다 팔아버리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네. 작전이잖아요. 네. 작전 네. 세력의 그 농간이잖아요.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꼭 송상은 씨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네. 2007년에도 그때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 정치 테마주들이 있었고 후보자들의 인맥과 공약에 따라서 춤을 췄어요. 예. 정치 테마주 이것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 바로 돌아섰습니다. 떨어졌죠. 최근에도 이 정치 테마주 바람이 불면서 최근 6개월간 평균 수익률이 놀라지 마십시오. 65%. 테마주 시가총액 1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안철수 연구소 안철수 씨의 사돈이 운영하는 기업이 2배 이상 뛰었다고 하고요. 네. 박근혜주 석 달 사이에 2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예. 네. 문재인주 이거 대기물량 100만 주 상한가를 쳤고요. 알고 보니까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 문재인 씨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어떤 사람이. 네. 근데 이 사진의 주인공이 어떤 회사의 사장이다 해서 급등을 했어요. 나중에 인터넷에 딱 알려졌는데 사장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폭락을 하게 된 거죠.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네. 예. 아니, 우리 상은 씨 같은 경우도 또 주식을 또 많이 하셨잖아요. 네. 예. 어디 이런 뭐 테마주. 왜요? 표정이 슬퍼? 제가 지금 예. 굉장히 정치 테마주. 표정이 슬퍼지고 되게 예. 조용하게 침묵을 왜요? 유지하고 있지 그러게요.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러게요. 예로 들어주신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는 아니고 한 종목에 투자를 했다가 네. 그래요? 예. 이게 참 뉴스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뉴스가 한번 터지고 곧바로 한가를 맞아가지고 네. 네, 좀 아픔이 있었어요, 작년 말에. 굉장히 컸나 보네요. 예, 근데요, 사실은 이거는 누구를 탓할 게 아닙니다. 바로 제 자신을 탓해야죠. 그래요. 문제는 이런 거에 이제 현혹돼서 네. 쉽게 들어가는 투자자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또 이용한 거기도 하고. 특히 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신용융자 잔액이 1조 6,805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뭔 소리냐면은 네. 빚을 내서 그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코스닥 평균은 6.67% 그 아까 빚을 내서 하는 것은 정치 테마주라고 일컬어지는 이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20%가 넘습니다. 거래율이요. 예. 네. 현재 정치 테마주로 거론된 종목이 약 78개 종목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기업 투자 가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분의 2는 작년에 적자를 내거나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알아야 할 상식이 있는데요.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 네. 이거는 그 한 해 동안 주식을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코스닥 평균 6번 손바꿈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무려 57번
손바꿈이 나타나는 겁니다. 회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폭탄 돌려요, 이거를?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폭탄 돌려요? 네. 아이고. 깜짝이야. 예. 이게 그 폭탄 돌리기라는 것이 네. 방송에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두 분이? 네. 순전히 네. 그 투기로 주가가 급등하다가 네. 주가가 폭락해서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이 증권가의 속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실 때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돼서 제 가슴을 찌릅니다. 이럴 때 저희가 항상 잘 될 때만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안 될 때는 저 분명히 작전 세력이 있어 그러고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순전히 그냥 자의적인 시장의 힘에서 돌아갈 때는 이렇게 나오기 힘들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정치인의 그 친족이 운영한다는 그 주식회사 이지 같은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받은 테마주 기업인데요. 네.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를 밝혀라. 이거 한국거래소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게 이제 24,000원에서 8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답변하기까지 보름까지는 이 자기 주식을 처분 못 합니다. 근데 이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기업관계자 무려 16만 주에 이르는 것을 처분을 해서 100억 원대의 이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금융감독과 금융감독위는 그 증권사 테마주 영업 형태를 점검하고 특별 조사받은 과정에서 정치 테마주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기까지 이르렀죠. 아니 근데 이 작전 세력이 이게 근절이 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았었거든요. 이거를 근절하려면 우리는 어떤 작전을 펼쳐야 되는 건가요? 뭐 작전에 대해서 저도 잘 몰라서 예,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은 이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이 시세 조정 세력, 이 작전 세력의 희생양이 되기 쉽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주가 조작 149건 가운데 129건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거나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검찰이 발표한 직접 이익만 해도 1,5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에서 주동자 2년, 징역 3년의 집행유예, 관계자 모두 집유, 이렇게 나옵니다. 벌금 액수도 70억이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비슷한 사례로 주동자 11년 징역, 벌금형 1,000억, 이렇게 냅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도덕적으로 문제 많은 기업에 대해서 우리 법원의 그 선고형이 너무 관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대표자나 운영진은 자산을 또 은닉을 해요. 네. 이름 또 찾기도 힘들고 민사적으로 승소 판결 받더라도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저희가 카톡으로 들어온 질문 좀 오늘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 알아봤는데요. 네. 결론을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 네.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정치 테마주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방법입니다. 네. 희생당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은 선거와 관련된 각 정당이 추진하는 제도, 석패율 제도라든지 독일식 정당 명부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또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 상은 씨하고 재건 씨는 출마도 해봤고 그렇죠. 당도 만들어 봤습니다. 현민 씨랑 부부도 해봤고요. 그렇죠. 현민 씨랑 부부도 해봤고. 네.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도 또 알아봤죠. 네. 그러니까 방송의 특성상 테마주 이름은 제가 지극히 제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나머지 그 석패율 제도나 독일식 정당 명부제 개념 정확히 다시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자세히 사례를 통해서 나와 있고요. 특히 정치 테마주 관심조차 갖지 말자. 맞아요.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상은 씨 알겠죠? 네, 그게 참 힘들어요, 근데. 절대 관심 갖지 네,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요. 네. 면접에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질문을 한다. 만약에 만약 질문한다. 그러면 어떤 질문과 답이 좋을까요? 그걸 이제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셔야죠. 네네. 아, 그렇구나. 예. 애매했구나. 질문 왜 하세요? 왜 그러세요, 우리한테? 네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종의 제도들입니다. 네네. 시스템입니다. 석패율, 독일 정당 명부시 제도, 정치 테마주라 하더라도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12년 정치의 계절이고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해죠. 전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제도는 기본이다.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기본이다.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실질적 민주주의이다라는 것이죠. 네. 너무 이제 근엄하게 들어갔는데, 자, 2012년을 말해서 2013년 체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2013년 그냥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과 성원, 참여 속에 실제로 새로운 2013년 새로운 체제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정치 테마주 따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민주주의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여기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최유원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